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드파인 아르티아라는 단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현재 6구역과 8구역에 이어 6월에는 노량진 2구역이 나올 예정이에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입주 시기는 2029년 11월 예정하고요. 세대수는 404세대로 좀 작습니다. 분양 물량은 171세대로 59 타입부터 74, 84, 109 타입. 자, 여기서 노량진 6구역과 8구역에는 74 타입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극소형 평형도 없어요. 59 타입이 가장 작은 타입입니다. 자, 74 타입이 있는 게 상당히 눈에 띄죠. 분양가는 예상입니다. 예상. 59 타입은 22억 중반, 84 타입은 약 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중층 이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세 번째로 나오는 분양이다 보니 아마 분양가가 앞선 두 단지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청약 접수일은 현재 기간 추천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모집 공고는 6월 10일 금요일 날 예정하고요. 특별 공급은 6월 22일 월요일, 1순위는 6월 23일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자, 필요 자금은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22억 중반이기 때문에 부대 비용 조금 더하면 23억에서 24억까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 25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죠. 만약에 20억 미만이면 4억이 나오게 됩니다. 74 타입과 84 타입은 아마 2억이 확정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자, 특이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구역과 8구역이 없는 74 타입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84 타입 쓰기엔 돈이 없고 59 타입 쓰기에는 너무 적어 보인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74 타입을 쓰시게 되겠죠. 게다가 6구역과 8구역이 없으니 희소성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은 현 기준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 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노량진 6구역과 8구역 보시면 대충 감이 오죠. 자, 제한사항은 전매 3년,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가볼게요. 노량진 2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청약 정보, 자, 한번 이렇게 예상해보고요. 단지 정보 보고 입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야, 노량진 뉴타운에서 가장 높습니다. 45층까지 주상복합이죠. 딱 봐도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했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45층까지 두 개 동으로 404세대, 이 중에 일반 분양은 171세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109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9년 11월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출 규제서부터 모든 규제가 있어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라 실거주 의무는 없다는 거. 제한 사항을 보면 재당첨 10년에 전매 3년 있어요. 자, 간단한 연역을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장승배기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배기역 바로 앞이에요. 보시면 여기 왼쪽으로 경사가 있고 여기 펜스가 쳐져 있는 게 노량진 2구역이에요. 자, 이게 2026년이라고 하면 자, 거의 20년 전 2008년도를 보시면 그래도 노량진 2구역이 될 자리가 빌라나 그렇게 낙후된 지역은 딱 봐도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는 노후도가 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은 2009년에 되었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은 2010년에 되었고 사업 시행은 조합 설립 인가 난 지 4년 만에 2014년도에 나게 됩니다. 자, 관리 처분 인가는 자,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기 때 부동산 침체기도 있었고 부동산 호황기도 있었고 그 두 개가 다 겹쳐진 시기죠. 그리고 착공은 26년 1월에 착공 신고를 했죠. 현재는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총 8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노량진 뉴타운은 위로는 노량진역, 9호선 급행이죠. 게다가 1호선이 들어오고요. 밑에는 7호선 장승배기역, 즉 위에 노량진역과 밑에 장승배기역 사이에 이렇게 8개의 구역으로 위치한 게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이 노량진 뉴타운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대부분 다 하이엔드로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입주 시기가 대부분 비슷해요.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엔 제일 처음 입주한 아파트와 마지막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와, 그래서 처음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엔 벌써 구축이 돼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한 아파트는 아직 입주도 안 했고요. 하지만 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런 거 보면 뉴타운 측에서도 정말 입주 시기가 별로 차이 나지 않은, 그리고 요렇게 대부분 이렇게 한 구역에 모여 있죠. 그래서 더 알찬 인프라가 구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구역구역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구역. 1구역이 대지가 제일 넓어요. 대장 입지죠. 그리고 2구역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2구역이 바로 여기죠. 장승배기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예요. 그리고 3구역. 아마 1구역과 3구역이 대장이 되겠죠. 아마 선호도는 1구역이 가장 높을 듯 하고요. 아마 2순위가 3구역일 듯 합니다. 1구역과 3구역 모두 포스코로 하이엔드로 가기로 했습니다. OTL이죠.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 DH로. 와.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엔 노량진역과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강과도 가깝고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위치예요. 5구역은 대우건설이 맡았습니다. 하이엔드 서밋이 들어오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GS건설과 SK 에코플랜트, 즉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이 여기고요. 자,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이렇게 나누면 7구역과 8구역을 나눠놨는데 7구역 같은 경우에는 SK 에코플랜트에서 맡은 자 드파인이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8구역은 아크로 리버스카이가 8구역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즉 7구역과 8구역은 대방동입니다. 이게 행정동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께는 자, 이 행정동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대방동보다는 노량진동이 낫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노량진동이지만 그래도 이 행정구역이 차이가 난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요. 요 2구역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왜냐,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어도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세대수나 평형 또 입주 시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단지명만 보더라도 하이엔드입니다. OTL, 드파인, OTL, DH, 서밋, 드파인. 여기도 드파인이 들어올 예정이죠. 그리고 아크로. 와, 8개 단지 모두가 다 하이엔드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뉴타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흑석도 그렇고 장위도 그렇고 여러 뉴타운이 있죠. 신길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100%다 하이엔드로 들어오는 뉴타운이 있을까요? 입주를 다 마치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한 단계 더 급지 상승을 할 뉴타운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청약 정보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당해를 받아요. 왜냐? 투기 과열 지구니까요. 자, 재당첨 10년 걸려있고 전매 3년이에요. 자, 보시면 당첨 발표가 7월 1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언제 풀리죠? 29년 7월에 풀립니다. 자, 그런데 입주 예정이 29년 11월이죠. 즉 4개월에서 한 입주를 늦게 한다고 치면 6개월 정도까지, 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요. 하지만 쉽진 않겠죠. 왜냐? 분양가 자체가 비싸고 또 전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가장 최대니까요. 그래서 실거주 한다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지만 전세를 주기는 어려워요. 왜냐? 전세를 주려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안 되고 올 현금 세입자를 만나야 됩니다. 요건 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예정이 나왔는데 요거는 기간 추천 모집 공고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물론 요 일정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요렇게 갑니다. 6월 10일 금요일 날 공고 예정이고요. 특별 공급은 20일 월요일, 1순위는 23일 화요일이 되겠죠. 당첨 발표는 7월 1일 수요일 날. 자, 자격 요건을 보시면 이렇게 6개월 이상은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24개월 이상은 노부모 생초 1순위까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세대주 요건입니다. 세대주 요건이 노부모 생초 1순위가 세대주 요건이 붙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는 부부에 한해서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그럼 몇 번이 될까요? 총 3번이 됩니다. 왜냐? 요 1순위에 세대주 요건이 붙었기 때문에 세대주만 1순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는 특별공급 한번 1순위 한번 쓰실 수 있고요. 세대원은 노부모 생초 1순위를 못 쓰기 때문에 특별공급 중에서도 다자녀나 신혼부부 한번 쓰고
1순위는 쓰지 못해서 세대원은 1번. 그래서 총 3번. 자,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만 본다는 거. 다음으로 분양 물량을 볼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기간 추천 모집 공고에서 나온 걸 발췌했습니다. 물론 여기 물량 자체는 다 장애인이나 기관들 물량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타입을 알 수 있죠. 5구 타입은 2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74 타입은 1타입, 84 타입은 3타입, 109 타입은 1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관리처분인가에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5구 타입은 약 38세대 뽑고요. 74 타입은 23세대, 84 타입은 98세대, 109 타입은 12세대. 즉 84 타입이 메인인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 동두 2개밖에 없는데 84 타입이 98세대나 뽑는다는 건 뭐죠? 바로 84 타입 중에서도 중층 이상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84 타입을 기다리신 분들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예상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종전에 분양한 라클라체 자이드파인과 아크로 리버스카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라클라체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이 21억에서 22억 사이,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21억 중후반이 나왔어요. 물론 최고 분양가 기준입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비슷합니다. 왜냐? 아크로 리버스카이가 2번째로 나오긴 했지만 5구 타입 물량이 워낙 적어요.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물량이 중저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요. 반대로 말하면 중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라클라체 드파인 중고층도 있었는데 여기와 분양가가 비슷하단 말은 아크로 리버스카이 분양가가 비싸단 말이죠. 자, 그리고 84 타입을 볼게요. 84 타입은 라클라체는 25억 중반,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27억입니다. 즉 2억이나 점프됐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입지가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이 안 좋냐? 아까 보셨다시피 입지 거기서 거깁니다. 6구역이나 8구역이나 호불호가 갈릴 뿐이에요. 자, 그러면 노량진 2구역은 과연 분양가가 얼마일까요? 지금 관계자들에 따르면 5구 타입은 23억 정도 예상합니다. 84 타입은 28억 정도, 제일 높은 중고층 물량이 28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109 타입은 30억 초 예상.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구 타입은 3년 후 입주할 때는 5구 타입 감정평가액이 25억이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맥스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짜실 때 정말 잘 짜셔야 돼요. 분양가 보니까 뭐 대출 4억 나오겠지? 라고 하시고 분양을 했다가 막상 입주 때 잔금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아서 2억이 비는 아주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라클라체 자이드파인 같은 경우엔 고분양가를 정말 말이 많았지만 당첨 가점을 보십시오. 다 60점대입니다. 특히 64점이란 말은 3인 가족 만점 점수예요. 즉 3인 가족이서 15년 동안 무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만 45세 이상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양가대로 자금 플랜을 어떻게 짜냐면, 자, 처음에 계약금 10%, 요거는 잔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60%, 이 중도금 60% 중에 40%는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저는 주부인데요? 저는 휴직 중인데. 자, 이 중도금 대출은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왜냐? 중도금 대출의 성향은 요 잔금, 즉 입주할 때 다 상환을 하는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이 낮아도 무직이어도 중도금 대출은 다 나와요. 왜냐? 잔금 때 다 상환을 해야 되니까요. 자, 바꿔 말하면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다 대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잔금 대출을 받으면 최초 입주일부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627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만 받아도 잔금 대출의 연장선으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겨요. 즉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입 의무가 생긴다. 물론 내가 전입을 하지 않아도 분양권을 회수당하거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단 3년간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주택 관련 엄청 큰 페널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40%가 나옵니다. 여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60% 중에 40%는 대출을 받고 20%는 잔압을 하시거나 연체를 하시면 돼요. 연체를 하셔도 아무 불이득 없습니다. 연체 이자만 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중도금 이자에 플러스한
3에서 4% 정도 가산이 된다는 점. 그래서 연체이자를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은 어떻게 하냐? 요 계약금 10%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중도금 60% 원금, 그리고 잔금 30% 원금, 그리고 요 40% 중도금 대출 이자, 요 이자가 후불납입니다. 그래서 요 잔금 때 같이 내요. 그리고 20% 연체를 했으면 연체 이자까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옵션의 잔금, 이 모든 금액을 다 요때 내요. 즉 만약에 34평 분양가가 계산하기 쉽게 30억이라고 치면, 자 계약금 10%가 3억이죠. 즉 3억을 제외한 27억을 모두 잔금 때 납부한다고 보면 돼요. 게다가 여기 옵션하고 이자가 들으면 29억 이상 현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잔금 때 잔금 대출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잔금 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양권 전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권 전매할 수 있는 시기가 29년 6월에서 7월부터, 보통 7월이겠죠. 당첨 발표가 7월이니까. 자, 7월부터 입주 예정 시기가 29년 11월입니다. 즉 전매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도 안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실거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재원 대출,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은 70%까지 나와요. 그런데 LTV가 40이든 70이든 맥스 대출 금액은 웬만하면 2억일 거라는 거. 자, 5구 타입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으로 가잖아요. 대출 금액이.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25억이 넘으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가 30억이다. 그런데 부대 비용이 한 2억 나왔다. 그럼 32억이 필요한데 여기서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진짜 분양가 그대로인 30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본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표로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전세를 주기. 자, 전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기니까. 그리고 올 현금 세입자를 만나야 돼요. 자, 요것도 627 대책 내용인데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금지됐어요. 즉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대납을 할 경우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하지 못하게 정부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려면 세입자가 올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입주 시점에 전세가가 얼마일까요? 34평이 10억이 넘을 겁니다. 전세가가. 그럼 이 10억이 다 현찰로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실거주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으로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자, 드파인 아르티아 노량진 2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와, 장승배기 역하고 정말 5번 출구에서 보시면 진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입니다. 한 100m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앞동 같은 경우엔. 자,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101동과 102동 두 개 동으로 나뉘어요. 당연히 101동이 더 선호되겠죠. 왜냐? 장승배기 역하고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101동에 보시면 요 보라색 109 타입 유일하게 요 한동 101동에만 배치해 놨습니다. 즉 101동이 메인동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배치를 보시면 남동향, 남서향, 남동향, 남서향 위주 배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앞에 단지들이 있지만 다 25층 이하기 때문에 여기가 30층 이상만 되면 뷰는 다 시티뷰로 끝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를 보시면 404세대 중에 5구 타입이 161세대, 84 타입이 161세대, 즉 5구와 84 타입이 주력인 아파트입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볼게요. 84 타입은 뒤에서 한꺼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5구 타입과 74 타입이 비슷하니까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4배2 판상형입니다. 보시면 마통풍이 안 돼요. 자, 요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봐요. 그래서 거실이 남동향이다 하면 모든 방이 다 남동향이 되겠죠. 그리고 요 판상형의 특징이 뭐죠?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 복도가 이렇게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어서 거실과 주방이 넓어요. 왜냐? 요 복도 덕분에 거실이 이 정도 크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주방이 요 정도 크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워형보단 거실과 주방이 넓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주방 창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통풍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마통풍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아쉽습니다. 게다가 다용도실에도 외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용도실에 보통 뭐를 놓죠? 세탁기나 건조기를 놓죠. 그래서 습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외창을 보통 뚫어줍니다. 그래서 자연 환기를 시키는데 아마 천장에 시스템 환기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국인 정서상
외창 환기가 훨씬 더 낫죠. 이 두 가지의 단점을 제외하곤 정말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구 타입임에도 드레스룸 너무 좋고요. 게다가 모든 방이 다 남향을 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74 타입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동을 보시면 역시나 59 A 타입 같은 경우엔 101동 그리고 102동 둘 다 위치해 있고요. 59 B 타입은 102동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101동에 위치한 59 A 타입을 쓰신 게 더 낫겠죠. 자, 74 타입을 볼게요. 74 타입은 59 타입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마통풍 안 되고요. 다용도실에 외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정동을 보시면 101동 배정이네요. 아마 남서향을 보겠죠. 자, 그리고 109 타입. 자, 한 44평 정도 나오겠네요. 4베이 판상형입니다. 59 타입과 74 타입과 다른 점은 뭐죠? 바로 자, 마통풍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다용도실에 외창이 달렸다는 거. 너무 좋죠. 게다가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방 중에서도 다이닝 공간을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식탁을 이렇게 세로로 빼고요. 되게 트렌디한 설계죠. 그래서 다이닝 공간에도 창이 있어서 바깥을 보면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고층 같은 경우엔 이 다이닝 공간이 북향을 봐요. 왜냐? 자, 요 101동 기준으로 이렇게 남동향을 보겠죠. 그럼 반대로 주방창은 여기를 보니까 북서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북서향을 보게 되면 잘하면 고층이면 한강뷰도 나올 것 같아요. 즉 다이닝 공간을 한강뷰 조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점 너무 좋고요. 그리고 현관 창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 배정은 당연히 101동 배정이고요. 자, 그리고 84 타입을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4베이 판상형. 야, 나왔습니다. 마통풍 되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다용도실에 외창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다용도실도 환기가 안 된다는 거, 시스템 환기를 해야 된다는 점 아쉽고요. 하지만 이 드레스룸 넓게 빠진 거 좋고요. 다용도실을 제외하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 평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동을 보시면 101동 배정, 남동향을 보겠죠. 자, 그리고 84B를 볼게요. 자, 오랜만에 보는 3베이 판상형입니다. 3베이 판상형 특징은 뭐죠? 거실 필두로 방 2개만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창 3개가 같은 향이다 해서 3베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꼭 방 하나는 침실 이 뒤에 붙어요. 그러다 보니 요 뒤에 방은 항상 북향을 보겠죠. 왜냐? 거실을 남향으로 설계를 하니까요. 그래서 꼭 요 뒤에 방이 북향을 봐요. 이 점은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요 평면의 장점은 뭐죠? 다용도실에 외창이 있다는 거. 그거는 84A 타입에 비해서는 장점이죠. 그리고 현관 팬트리 있다는 거 좋고요. 드레스룸도 넓게 빠진 거 좋네요.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4베이 판상형이 3베이 판상형보다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배정동을 보시면 101동, 102동 두루두루 배치가 가능하고요. 다 남서향을 보는 배치네요. 그리고 84C 타입. 여기 또한 3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런데 B타입과 C타입이 똑같아요. 하나 다른 점은 현관 팬트리는 B타입에 있는데 C타입은 현관 팬트리가 없다. 다용도실 외창도 잘 뚫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배정동을 보시면 102동에만 배정돼요. 남동향을 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정동도 101동 배정이 가능하고 현관 팬트리가 있는 84 B타입을 쓰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굳이 선호도를 꼽자면 1등, 2등, 3등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드파인 아르티아가 어디 있을까요? 자,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요 장승배기역과 가장 가까운 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장승배기역과 50m에서 100m 거리입니다. 진짜 가까워요. 그리고 요 영화초, 영등포 중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여기가 약 600m 거리. 자, 비록 세대수는 노량진 뉴타운에서 적어요. 하지만 장점이 뭐죠? 가장 높은 45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게다가 역과 가장 가까운 단지라는 거. 하지만 단점이 뭐다? 주상복합이다. 주상복합이 사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가격 상승에도 사실 제한이 있고요. 현재 지역을 리딩하고 있는 뭐 동탄 롯데캐슬이나 아니면 성봉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다 주상복합인데 거기는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었죠. 여기도 만약에 장승배기역과 연결이 됐다 하면 진짜 얘기는 달라지죠. 하지만 연결될 정도로 가깝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6구역과 8구역 대비 먹을 거는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분양가도 주상복합이라 살짝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주상복합임에도 4웨이 판상형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보통의 주상복합은 평면을 다 타워형으로 지어요. 왜냐? 다 조망에 힘을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워형으로 지어야 세대수를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 판상형으로 지으면 이렇게 가로를 길게 뻗는 동 모양이 되고요. 타워형으로 짓게 되면 이렇게 정방형으로 지어서 타워형 세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4세대 이상을 동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상복합은 대부분 타워형으로 짓는데 그래도 대부분 판상형으로 지었다는 점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반도체 성가급도 오르고 분양가도 올랐습니다. 자, 우스갯소리고요. 자, 라클라츠 자이드파인이 제일 먼저 분양했습니다. 4월에 84 타입 분양가가 25억이었습니다. 자, 아크로 리버스카이 한 달 후 분양했죠. 5월에 84 타입 분양가가 27억 5천, 2억이 뛰었어요. 자, 드파인 아르티아는 과연 얼마일까요? 6월에 분양 예정이죠. 84 타입 분양가가 저는 적어도 라클라츠 자이드파인보다는 무조건 높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크로 리버스카이랑 비슷하거나 살짝 높을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중층에서 고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45층까지 지어지다 보니 진짜 운 좋아서 고층 물량을 뽑으면 와, 웬만한 아크로 리버스카이나 자이드파인보다도 나을 수도 있어요. 뷰가 끝내줄 거기 때문이죠. 게다가 라클라체나 아크로 리버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역과의 거리가 다 애매해요. 노량진역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승배기역과 가까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애매한 요 6구역과 8구역보다 장승배기역과 정말 초역세권인 2구역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 모집 공고가 나와야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드파인 아르티아도 정말 충분히 좋은 단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노량진 2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본 모집 공고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